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21세기 경항모, 드론 항모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 드론 항모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무인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이함하면서 이 드론 항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란 해군에서 세계 최초의 드론 항모를 건조를 해가지고 과연 드론 항모가 뭐냐, 그리고 미래에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드론 항모는 절대로 지금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경항모라고 썼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드론 항모가 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드론의 한계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드론 항모의 장점, 뭐 무인화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제 의견과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드론 항모란 뭐냐? 드론을 주로 운영하는 항모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교리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영국,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무인화 붐이에요. 이거는 대세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주력이 될 함종인 건 확실해요. 실제로 독도함에서 모함이 이함했고요. 최근에 이란 해군에서 건조한 샤히드 바리게함인가? 그 함이 드론 항모인데 스키 점프대까지 가지고 있는 카헤르 313이라는 드론을 운영한다고 하죠. 실제로 보면은 이게 최초의 드론 항모입니다. 뭐 근데 솔직히 최초의 드론 항모라고 과연 말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최초의 드론 항모라고 하면은 아무도 드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란이 뭔가 선진적인 무언가를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느낌이잖아? 근데 사실 모든 나라에서 드론을 이용한 전술이나 이런 건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은 일본에서 건조했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굳이 따지면은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은 영국에서 건조를 했고요. 또 굳이 따지면은 일본이 최초로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뭔가 타이틀만 가져간 느낌이란 말이지. 이게 최초의 드론 항모라고는 하는데 굳이 따지면 이 최초라는 타이틀에 과연 합당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인 건 몇 개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배를 찾아봤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을 개조한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한국산입니다. 굳이 따지면 한국산이고요. 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농담이고요. 당연히 배수량이 3만 톤이나 돼요. 근데 무인 드론이 생각보다 작거든? 그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너무 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합당한 조치라고 봐요. 왜냐면 드론은 무조건 거대화가 될 거예요. 무조건 대형화됩니다. 항공기가 대형화된 사례랑 일치합니다. 과거에 렉싱턴급 항공모함도 항공기가 대형화될 걸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 여유를 두고 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드론 항모도 만들 거면 일단 배수량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점점 대형화되는 드론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대형화되면은 그에 맞춰서 배도 또 대형화시켜서 또 새로 건조한다. 이거는 좀 돈이 아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모함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테스트는 뭐든 다양한 실험을 해가지고 운영 교리를 쌓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실제로 미군이 항공모함 교리를 쌓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보고 드론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드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유인기가 필요 없다느니 뭐 이런 말이라던가. 영화 탑건 2에서도 보면은 앞으로는 무인기의 시대다, 이제 파일럿들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제도까지도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무인기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요, 드론 혹은 무인기, 얘가 가지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미래에 이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30년 정도까지는 이 드론의 명확한 한계점 때문에 이 드론의 명확한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연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연시간 문제가 뭐냐?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FPS 할 때
핑 따지잖아. 핑차 사격 막 이런 거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연시간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최대한 서버가 가까운 곳에 게임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연시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까우면 지연시간이 낮고요. 멀면 지연시간이 높아요. 모함에서 혹은 모기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연시간이 높으면 당연히 임무할 때 조금 불편하겠죠? 지연시간은 무조건 낮으면 좋단 말이야. 근데 이 지연시간 문제를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지연시간을 낮출 수 있어요. 우리 와이파이 잡을 때 2.5GHz짜리를 잡는 것보다 5GHz짜리를 잡는 게 훨씬 더 지연시간이 짧아지잖아. 그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점은 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인접 주파수와의 간섭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호 감쇄가 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파수가 높으면 멀리 퍼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만 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주파수와의 간섭이 높다는 건 전파 방해를 받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쓰는 거는 힘듭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사실 낮은 주파수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낮은 주파수를 쓰면 대신에 인접 주파수와의 간섭도 적어서 전파 방해를 좀 덜 받고요. 그리고 신호 감쇄가 적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도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 지연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거리에 따라서 지연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길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좀 적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모기와 드론이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면 돼요. 그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계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계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모함이고요. 여기는 초계기들이 중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이 모함에서 이함을 해.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 모함이 조종을 하면 돼요, 이 드론을.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지연 시간 때문에 서로 실시간 교신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여기 있는 중계기들이 대신 조종을 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드론을 운영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필요해요. 실시간으로 드론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무인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드론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주는 건 결국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중간에 중계를 해야 되는 초계기가 필수입니다.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이 초계기들에게는 이 드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야 뭐 그런 장비를 갖추면 그만인 거고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한계가 있어요. 일단 AI가 아직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유인기를 사용한 이유는 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폭격하라 라고 했는데 그 폭격하는 곳에 적이 예상치도 못하게 대공화기들을 막 준비해놨어. 그러면은 파일럿들은 거기에 무식하게 꼬라박진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무인기는 꼬라박게 돼요. 왜냐? 아직까지 AI가 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AI라는 게 물론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이 지연시간 문제 이것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거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I가 제대로 AI 효율을 뽑기 위해서는 너무 무거워져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AI를 굴리는 게 엄청난 그래픽 카드를 병렬로 연산시켜가지고 연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서버만한 규모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소모되는 전력량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체급일 경우에 사람이 전투에 나가는 거하고 뭐 제대로 된 AI를 탑재해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AI가 사람 대비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제대로 된 AI를 이 드론에다가 장착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챗 GPT 쓰듯이 모함의 AI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무인기와 교신을 통해가지고 무인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어떻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지연시간 문제와 좀 결을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모기에서 데이터 처리 후 드론에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교신에는 당연히 지연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드론이 뭔가를 봤어. 이 드론이 뭔가를 봤으면 전달해주겠지. 여기도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받고 그 AI가 분석을 해서 얘한테 또 보내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시간이 또 걸릴 거고. 이런 지연시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론 항모에 항공모함만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드론의 한계, 그리고 드론 항모의 한계는 현재까지 명확합니다. 절대로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드론 항모는 쓸모없는 거냐, 그냥 한번 실험해보는 거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단점들은 드론 항모로 항공모함만큼의 무언가를 기대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예요. 안 된다니까. 무인기 드론으로는 절대로 지금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어. 약간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드론이 사람만큼 임무를 수행을 못한다 뿐이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 그리고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막말로 자국 내에 드론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그냥 계속 찍어내면 돼요. 뭐 몇백 기 우습죠. 근데 이제 파일럿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키우는데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돈도 엄청 많이 들잖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무인기가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런 거잖아요. 일단은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의 위치와 방위, 속도 등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해전의 대부분입니다. 적의 위치를 알아야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기존에는 유인기가 가서 정찰을 하고 인접 공항이나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또 타격 부대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론 항모가 이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정찰 임무가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지. 근데 이 단순한 정찰을 드론에게 맡겨. 그러면 그만큼 사람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효율적인 인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지연 시간 문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실시간 교신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드론은 알고리즘으로 해서 웨이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여기 정찰하고 다시 돌아와, 약간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너 이쪽 방위가, 너 이쪽 방위가, 너 이쪽 방위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 가서 여기 주변 훑어, 여기 가서 여기 훑어, 여기에서 여기 훑어,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얘네들이 싹 이제 훑고 돌아올 거 아니야. 만약에 안 돌아오고 격추돼. 그러면 아, 이쯤에 뭔가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드론이 쭉 가서 적을 발견하면 적을 발견했다고 이제 교신을 할 거고, 만약에 이 주변에서 드론이 하나 격추됐어. 그러면 아, 여기쯤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정찰을 갈 수가 있겠지. 그때는 유인기로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자전기를 먼저 보내서 상대 레이더들을 재밍을 시켜버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같은 인력을 사용할 때 보다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무인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당연하겠지만 저출산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같은 인력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작전이 가능하다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같은 작전을 할 때 보다 더 적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군 인력 문제가 심한데 이 드론 항모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경항모의 임무예요. 경항모라는 거를 딱 떠올릴 때 그냥 항공모함 중에서 좀 사이즈가 작은 항공모함을 경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경항모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경항모의 의미는 원래는 경항모하고 정규 항공모함이 있단 말이야. 경항모가 정규 항공모함에 해야 될 임무를 조금 나눠받아가지고 정규 항공모함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호위 항모들이 그렇게 썼어요. 미국의 호위 항모들은 대서양에서는 대서양 호송선단을 에스코트하는 용도로 쓰였고, 태평양에서는 자기 관할 해역 내에서 계속 초계를 돌아가지고 와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약간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잔인하게 쓰긴 했지만은 경항모를 미끼로 썼죠. 예. 이것도 충분히 미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적함을 표현했지만 드론 항모가 지상기지를 공격을 해. 그러면 드론 항모의 위치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이 드론 항모를 공격하러 올 거야. 이 드론 항모를 격침시키기 위해서 소티를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정된 소티를 사용했다는 건데 정규 항공모함이 혹은 아군의 공군기지가 적을 타격하러 가. 그러면 타격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오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드론 항모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드론 항모가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드론 항모가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 이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드론 항모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시대적 흐름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드론 항모가 태동기예요. 저는 드론 항모가 역사적으로 비유하면은 과거 이제 항공모함 여명기 있잖아요.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좀 발전 맥락이 좀 비슷한 게, 이것도 지금 이 최초의 드론 항모라는 것도 컨테이너선을 개장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항공모함 여명기 때는 항공모함을 다 기존에 있던 함선을 개장해서 썼어요. 렉싱턴급 항공모함은 원래 렉싱턴급 순양전함이었지.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커레이저스급 대형 순양함을 바탕으로 해서 개장해서 만든 거지.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인 랭글리 같은 경우에는 석탄 운반선을 개조해서 만든 거지. 아카기, 카가 전부 다 개조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항공기가 대형화된 거랑 마찬가지로 드론도 대형화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론 항모의 태동을 2차 항공모함 여명기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약간 좀 과장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뿅.